안녕하세요, 항사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대본 분석은 개연성과 보편성만 확보된다면 어떤 해석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연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악 나가는 동안 대본 한번 보시고 잠시 후에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본 보셨습니까? 대본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대본은 엄마가 딸한테 오빠가 걱정돼서 전화를 한 내용이에요. 근데 엄마가 딸한테 전화한 내용만 가지고는 엄마가 왜 딸한테 전화를 했는지, 궁극적으로 딸한테 전화를 통해서 뭘 얻고 싶은지, 딸이 뭘 해주길 바라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초목적을 정확하게 찾지 못하면 이 대본은 그냥 엄마가 딸한테 전화해서 푸념한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넋두리 하려고 전화한 거. 근데 대본을 분석하실 때 이렇게 넋두리를 하는 거, 아니면 위로하는 거, 격려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좋은 분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해석은 가능하고 긴 대본이라면 작품 전체를 하는 거라면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짧은 제시대사에서 그냥 위로, 격려, 아니면 넋두리 이런 것들은 감정 변화가 크게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갈등도 심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시대사를 할 때는 별로 좋은 분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시대사를 할 때는 조금 더 감정 변화가 크고 갈등도 큰 이런 것들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대본 안으로 들어가서 엄마가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성가신 엄마처럼 군다는 건 알지만 너도 내 오빠 알잖니. 솔직히 너무 걱정돼. 오빠가 뭔가 걱정 끼칠 일을 한 것 같아요. 네 오빠가 첫 배로 출발한다고 했었거든. 오빠가 뭔가 배를 타고 떠나기로 했었나봐요. 근데 딴 데서 배를 타고 올 수도 있고 여기서 배를 타고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예, 둘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 알아. 괜히 시간 빼앗아서 미안하다. 그럴 거 없어. 여기를 뭐하러 와. 딸이 엄마한테 걱정돼서 가려고 하나봐요. 근데 엄마가 괜찮다고 사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냥 답답해서 푸념해본 것 뿐이야. 그만 끊자. 그래, 내 인사 전해주고. 누구한테 인사를 전해주는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손주나 아니면 사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딸은 왠지 출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위한테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는 걸 것 같아요. 사랑한다 이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빠가 지금 내 오빠 알잖니. 오빠가 어떻길래 이러죠? 오빠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걸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걱정이 된대요. 오빠가 뭔가 지금 걱정 끼칠 일을 했어요. 근데 대본 안에서 오빠가 걱정 끼칠 일을 한 건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이후로는 그냥 전부 다 딸하고의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단서가 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빠가 첫 배로 출발하려고 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빠가 첫 배로 출발했다는 거는 배를 타고 다른 곳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여기서 배를 타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른 곳에서 배를 타고 오는데 출가한 딸보다도 나이가 많은 오빠를 걱정해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혼자 배를 타기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건강상의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뭐 배를 타는데 어떤 뭐 공황장애 같은 게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배를 타는데 힘들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이거 굉장히 걱정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딸한테 전화해서 푸념했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이 고민할 문제인 것 같아요. 푸념할 일은 아니죠. 예. 그러면 여기서 배를 타고 나가는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가는 경우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일로 나가냐 아니면 좋지 않은 일로 나가냐. 좋은 일로 배를 타고 나가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배를 타고 나간다는 거는 뭔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간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학업을 위해서라거나 아니면 취업이 됐거나 뭐 이런 경우가 아닐까요? 나쁜 의미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뭔가 여기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고를 치거나 뭔가 일을 저질러서 도피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나쁜 경우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쁜 경우로
배를 타고 나가는 거라면 엄마의 마음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도망가길 바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죗값을 치르고 고생하느니 나가라, 나가서 숨어 살든 뭐라든 자유롭게 살아라, 이런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 마음이. 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게 푸념할 거리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는 여기서 자기가 잘못한 거에서 책임을 지고 여기서 뭔가 죗값을 치렀으면 좋겠는데 도망을 가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된 경우는, 이렇게 도망을 가려고 한 경우, 여기 남아서 뭔가 본인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이런 경우도 역시 푸념할 일인가요? 딸한테 전화해서 답답한 마음에 푸념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진지하게 머리 맞대고 가족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의미로 오빠가 여기서 뭔가 배를 타고 떠나는 거, 이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주어진 단서로 유추할 수 있죠. 뭐 취업을 하거나 뭐 아니면 그 학업을 위해서 떠나거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기회가 생겼는데 오빠가 떠났나요? 떠났는데 엄마가 왜 걱정을 할까요?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는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빠가 떠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오빠가 떠나지 않은 이유의 단서를 또 대본 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근거가 있나요?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하죠. 뭐 여자친구가 있어서 안 떠났을 수도 있고, 친구들 때문에 안 떠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줬는데 뭐 일하기 싫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일하기 싫어서 안 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그렇게 대본 안에 나와 있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확장하기 이전에 대본 안에서 단서를 먼저 한번 찾아보죠. 대본 안에서 주어진 단서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엄마인 것 같아요. 예. 만약에 떠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엄마 때문에 안 떠났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엄마가 어떤 사람이길래 안 떠났을까요? 오빠가 떠나지를 못했을까요? 여기 대본에 보면 딸한테 전화해서 얘기해요. 성가신 엄마처럼 군다는 거 안다. 시간 뺏어서 미안하다. 답답해서 푸념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본인도 사람을 좀 성가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딸한테 전화를 하는 것 같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와 같이 이렇게 막 풀면서 말로 하면서 풀고 옆에 누군가 있어야 되는 분인 것 같아요. 외로움도 잘 타고. 근데 어떤 일이 있으면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편이겠죠. 근데 지금 딸한테 이렇게 의지하는 걸 보면 제가 볼 때 남편이 안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엄마 혼자 계신 분. 엄마 혼자 계신데 외로움도 잘 타고 또 근심 걱정도 많고, 보통의 우리 어머님들처럼 늘 자식 걱정하고 이런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빠는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이런 엄마를 혼자 두고 떠날 수가 없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 지금 오빠가 없는 사이에 또 그 답답함을 딸한테 얘기를 한 것 같고, 딸은 또 엄마 이런 성향을 딸은 모를까요? 딸도 알 것 같아요. 딸도 충분히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또 이렇게 나이 드신 게 짠하기도 하고, 그래서 딸은 또 엄마한테 달려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런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오빠도 못 떠나는 것 같고, 딸도 엄마한테 바로 달려가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이렇게 전화를 해놓고도 그냥 푸념한 거야. 아유 그만 끊자. 그래 인사 전해주고 나 사랑한다 끊을게.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 좀 와줘. 나 답답해. 나 힘들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결국 초목적은. 예. 옛날에 뭐 보일러 광고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옆집엔 누가 뭐 아들이 보일러 놔줬대. 뭐 아유 난 필요 없어. 뭐 이불 2개 덮고 자면 되지.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냥 그 놔달라는 말보다 더 무섭잖아요. 이것도 역시 오지 말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이 대본 안에는 나와 있지만 그냥 한 번 더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오빠가 지금 배를 안 타고 아직 안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을 때 딸이 와 있으면 조금 더 나중에 떠날 마음이 들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옆에
네 동생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떠나,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 마음에. 예, 이건 물론 그 다음에 확장된 이런 해석이지만, 자, 그러면 지금까지 대본 보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 대본 전체는 결국 딸한테 네가 좀 와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었나 싶어요. 자, 그리고 지금 대본 보시면 알다시피 다른 데서 어떤 단서들을 막 끌고 오기 이전에 이 안에 있는 단서들만 가지고 퍼즐을 맞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고 경우의 수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요,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대본을 분석할 때는 항상 대본 안에 주어진 단서들로만 일단 먼저 개연성을 완성해 보세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그렇게 했는데도 퍼즐이 다 맞춰지지 않을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피스들을 가지고 와서 비어있는 공간들을 다 메꾸셔야 돼요. 빠져있는 도미노의 이빨들을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근거 없이 밖에 있는 이야기들을 막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장황하게 넓히거나 이야기를 막 확대시키면 정말 나중에 수습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본질이 없어져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얘기하려고 했는지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연기도 뭔가 불투명해져요. 저번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대본을 분석할 때는 아주 좁은 범위에서 출발해서 조금씩 넓혀가면서 개연성을 하나씩 만들어 보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상으로 개연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대본을 분석하실 때는 대본에서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개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대본 안에 숨겨진 논리와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